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요즘 정말 넘쳐나는 그 다양한 TV를 볼 수 있는 채널과 스트리밍 서비스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채널이자 스트리밍도 하고 있는 채널인 HBO 쇼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드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특히 시트콤류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보통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미드들은 좀 공중파 출신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흔히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채널은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은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즉 조금 대학 나오고 한 3, 40대층 정도의 사람들은 이제 공중파에서 나오는 TV는 안 보고 거의 대부분 이제 넷플릭스나 훌루 같은 데서 좀 정말 퀄리티 높은 것만 골라서 보는 것이 보통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넷플릭스다, 훌루다, 심지어 뭐 아마존까지도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런 이제 방송사에서도 다 자기네들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어서 TV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흔히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대화하는 주제가 어디에 있는 무슨 쇼가 좋더라, 어떤 거를 추천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추천하고 감상평 내놓는 게 되게 흔한 대화 주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미드 추천 시리즈 1편 HBO 쇼입니다. 일단 HBO는 홈박스 오피스라는 풀 네임을 가진 채널이고요. 다른 방송사와도 비슷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시절 때부터 있었던 오래된 채널이고요. 그때부터도 원래 유료 채널이었어요. HBO는. 그래서 유료 채널답게 퀄리티가 정말 좋은 쇼들만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쇼는 최근에 종영한 게임 오브 스론스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한때 굉장히 좋아했던 섹스 앤 더 시티라던가 그런 것들을 제작하고 방영한 채널이 HBO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지극히 개인적인 전의 선호와 불호를 담은 추천은요, 일단 4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강추하는 쇼, 두 번째는 봤는데 괜찮은 쇼, 그리고 세 번째는 봤는데 완전 별로인 쇼, 그리고 네 번째는 안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쇼. 이렇게 4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강추하는 쇼는 The Wire입니다. The Wire는요, 제가 이 HBO라는 채널을 떠나서 너가 제일 좋아하는 TV쇼가 뭐야? 라고 하면은요, 진짜 0.0000001초 만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쇼예요. 정말 너무나도 굉장한 TV쇼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메릴랜드 주에 벌티모어라는 시티가 있어요. 거기에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흑인들로 이루어진 이제 마약을 거래하는 갱단이랑 그 볼티모어 시의 경찰에 대한가 주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기본으로 해서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각 시즌마다 다른 사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조명을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5가지 시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마약 갱단과 경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볼티모어 시의 항구에 있는 그 노동자들에 의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찰 내부 조직에 대한 뭐 부패라던가 그 안에서의 이제 정치와 싸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퍼블릭 에듀케이션, 특히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게 공공교육이 어느 정도로 무너져 있는지를 정말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널리즘. 그래서 미디어나 특히 뉴스페이퍼에서 이제 기자들이 가끔은 뭐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고, 또는 그 기자들이 정말 그 사회의 모습을 열심히 담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렇게 5가지 시즌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 사회가, 특히 좀 흑인들을 중심으로 된 커뮤니티에서의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엉망진창인 거를 어떻게 더 엉망으로 만드는지, 또는 어떻게 개선시키려고 이제 개개인으로서의 고군분투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쇼입니다. 저는 TV쇼를 볼 때 캐릭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캐릭터가 좋은 쇼는 저는 굉장히 좋은 쇼라고 생각하고, 캐릭터가 그 나쁜 쇼는 굉장히 안 좋은 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캐릭터가 좋다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캐릭터에 이제 깊이가 있어서 악역은 막 너무 말도 안 되게 악역이고 착한 역할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착하고 순진한 역할이 아니라 그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캐릭터가 너무 좋기도 하면서 그 동시에 막 되게 싫고 되게 얄미웠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좀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실제의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닮은, 왜냐면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나쁘거나 너무너무 착한 사람은 정말 정말 드물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그 모두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정말 사람 같은 이제 깊이 있고 천편일률적이지 않은 캐릭터이면서도 이제 그 인물이 쇼 안에서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모습, 점점 바뀌는 모습, 그렇게 디벨롭먼트가 잘 된 캐릭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한 캐릭터들로만 이루어진 쇼는 저는 굉장히 좋은 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와이어는요, 정말 최고의 쇼예요. 그래서 모든 등장인물들이 정말 깊이가 있고 흥미롭고 막 뭐 갱단이긴 하지만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정말 다 자기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막 그 노력과 의미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 디벨롭먼트 하는 차원에서는 정말 최고의 쇼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가끔은 웃긴 장면도 있고요. 정말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잘 쓰이고 명작인 정말 최고의 TV쇼입니다. 정말 강력 추천을 해드려요.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쇼는 게임 오브 스론스입니다. 게임 오브 스론스는 워낙 유명한 쇼니까 추천은 드리되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참고로 마지막 시즌도 최악이었지만 마지막 시즌 세컨드 투 더 라스트 시즌도 저는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 만든 쇼를 그렇게 마지막 두 시즌에서 망쳐버려서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망쳐버린 마지막 두 시즌 때문에 I recommend it, but with reservation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세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쇼는 The Jinx입니다. 저는 크라임 다큐멘터리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크라임 다큐멘터리류를 좋아하는지 요즘 각종 많은 채널에서 크라임 다큐멘터리가 진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 징스가 제가 처음으로 봤었던 크라임 다큐멘터리여서 그런지 좀 더 개인적으로 더 애착이 가는, 그래서 더 너무너무 재밌게 본 쇼여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 징스는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로버트 더스트라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뉴욕의 그 부동산 재벌 가족의 뭐 둘째 아들인가? 그런데 약간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그 가족한테도 좀 버림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도 여전히 돈이 많은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30대부터 최근까지 좀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성격적으로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사람이어가지고 그 몇십 년 동안 사람을 3명 정도 죽였어요. 첫 번째는 본인의 첫 부인,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된 옛날 친구,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도망 다니다가 있었던 한 마을에서의 그냥 동네 주민, 이렇게 3명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3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비싼 변호사를 고용을 하고 이제 재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정말 무죄로 풀려나는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벌을 받지 않고 이제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부자 아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정말 잘 만들어서 흡입력도 장난이 아닌 쇼입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크라임 다큐멘터리도 잘 만든 게 정말 많아가지고 이게 특별하게 재미있지는 않은데요. 저는 첫 번째로 봐서 그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아하는 쇼이고, 그래도 다른 잘 만든 유명한 크라임 다큐멘터리에 항상 탑3 안에 정도는 들을 정도로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추해드리는 작품은 체르노빌입니다. 체르노빌은 굉장히 최근에 방영이 된 쇼예요. 그래서 제목만 봐도 뭔지 대충 느끼시겠지만은 그 체르노빌에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에듀케이셔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체르노빌에서 들어본 적은 있어도 사실은 그게 실제로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어떠한 사고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발생했는지, 연료
연루된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래서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애프터매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정말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제가 원자력 발전소왕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뭐가 있나요? 그래서 이것을 책으로 읽거나 위키피디아로 읽으면은 좀 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정말 알기 쉽게 쇼로 재현을 해서 TV쇼로 쉽게 설명을 해줘서 되게 감사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하는 이유는 그냥 정말 잘 만든 쇼이기 때문이에요. 배우들 연기도 정말 훌륭했고요. 한신 시각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씬의 예술적인 씬들도 정말 훌륭했고, 그리고 저는 잘 모르는데 저희 회사에 이제 과거 소련 출신의 소련 시절에 살짝 살았던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의하면 그 소련 시대에 약간 살았던 삶의 모습들, 그 아파트 사람들의 입었던 옷들, 소품 같은 거를 진짜 그 디테일을 완벽하게 재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서도 봤는데, 그 심지어 이렇게 쓰레기 버릴 수 있게 나오는 그 바켓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까지도 완전 똑같은 걸로 재현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attention to detail도 굉장히 훌륭한 쇼예요. 살짝 아쉬운 점은 이게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되게 뜬금없이 사람들이 영국 영어를 쓰는 설정으로 했어요. 뭐 이게 사실상 미국에서 만든 쇼이고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쇼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러시아 말을 할 수 있는 배우들을 그만큼 구해가지고 미국 채널에서 그거를 쇼를 만들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자막에 많이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살짝은 아쉬운데, 제가 아는 뭐 다른 어떤 스웨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에 대한 쇼는 되게 뜬금없이 사람들이 영어는 쓰되 되게 스웨덴 사람들이 쓰는 액센트로 막 대화를 하는 걸로 만들어진 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막 사람들이 엄청 이상하게 막 러시안 액센트로 하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영국 영어 쓰는 걸로 이렇게 밀어버린 게 그나마 차선의 대책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알려드린 추천하는 쇼들은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쇼이기 때문에 좀 설명이 들었는데요. 이제 다음 카테고리부터는 금방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저는 시리어스한 거 굉장히 좋아해요. 크라임 다큐멘터리라던가 아니면 막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고발하는 작품이라던가 그런 거를 좋아해서 어쩌다 보니까 이 봤는데 괜찮은 카테고리에는 코미디가 대부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지극히 제가 코미디를 그렇게 많이 즐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 하지만 그 쇼 자체로는 정말 좋고 인기도 많다는 것을 일단 얘기를 드릴게요. 이 카테고리에 있는 첫 번째 쇼는 실리콘밸리입니다. 이것은 제목답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그 엔지니어들, 엄청 널디한 프로그래머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한 에피소드가 20분짜리인 코믹 시트콤이고요. 진짜 웃겨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걸 진짜 좋아해요. 근데 저는 재밌기는 한데 막 완전 인생 최고의 쇼야 막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마 코미디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봤는데 괜찮은 두 번째 쇼는 Curb Your Enthusiasm입니다. 이 쇼는요, 저희 남편한테는 인생 최고의 쇼예요. 근데 저는 또 여전히 코미디여서 그런지 재밌는데 그냥 뭐 약간 요런 수준입니다. 90년도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시트콤 중에 사인필드라고 있어요. 이 사인필드를 제작하고 글을 쓴 사람이 레리 데이빗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만든 최근 쇼입니다. 그리고 20분짜리 시트콤이고 이거는 레리 데이빗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LA에 살고 있는 완전 부자 아저씨인데 완전 절크거든요. 그래서 그 레리 데이빗과 그 주변 사람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에 대한 약간 시트콤물입니다. 봤는데 괜찮은 세 번째 쇼는 더 소프라노스입니다. 소프라노스는 HBO의 명작, 보통 탑3 이런 거에 항상 꼽히는 작품이에요. 물론 정말 잘 만들고 흥미로운 쇼이기는 한데요. 저는 조폭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와이어는 조폭과 그에 관련된 약간 그 사회 전반적인 이야기라면은 이 소프라노스는요, 이탈리안 아메리칸들의 약간 그런 깽단의 이야기예요. 뉴저지에 살고 있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제 사람 죽이고 협박하고 뭐 돈 뜯고 막 그런 건데 좀 거기에다가 인간미를 심어주려고 한다고 해나?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불편해가지고 잘 못 보겠는 그런 쇼고, 그리고 너무 쇼가 막 매스큘리니티의 폭발이에요. 그 막 주인공들도 다 남자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정말 다 막 너무 남자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자인 저로서는 막 그냥 별로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사람 너무 많이 죽이고 조폭이 좋은 사람들이 아닌데 그거를 좀 미화하려고 해야 되나? 그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굉장히 좋은 작품인 것은 알겠으나 그런 점 때문에 뭐 그냥 괜찮아 정도로 여겼던 그런 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 봤는데 별로인 쇼는 첫 번째는 앙투라지예요. 이제 여성들에게는 뉴욕에서 사는 이제 싱글 여자들에 대한 그런 막 로망을 갖게 한 쇼가 섹스 앤 더 시티라면은 이제 남자들에게는 이 앙투라지라는 쇼가 있는 건 거죠. LA에 살고 있는 젊은 남자들인데 그 남자 중에 한 명은 뭐 연예인인가? 그래가지고 그런 막 항상 술 먹고 여자들이랑 파티하면서 재밌게 놀고 먹는 그런 라이프스타일 판타지 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자들이 섹스 앤 더 시티를 보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처럼 저는 앙투라지를 보면서 정말 아무런 감흥이 없었고, 저는 왜 저래? 완전 유치해. 막 약간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었던 쇼입니다. 두 번째는 웨스트월드예요. 웨스트월드는 저희가 정말 기대를 많이 했고 시작이 진짜 화려했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되게 별로라고 생각한 쇼입니다. 가상 세계가 있고 그 가상 세계는 서부 옛날 개척시대 뭐 그때가 세팅이어서 일반인들이 보통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 그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정말 사람처럼 보이는 로봇들이랑 뭐 예를 들면 뭐 잠자리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막 마구마구 사람을 죽여도 그게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기 때문에 괜찮아서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가상 세계를 그린 그거와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와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좋은 쇼와 나쁜 쇼를 구분을 할 때 캐릭터의 디벨롭먼트와 캐릭터가 얼마나 복잡하고 잘 만들어졌는지를 많이 보는데요. 웨스트월드에는 정말 너무 표면적이고 너무 스테레오티피컬하고 너무 단순한 그런 역할들이 많았어요. 그런 점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고 시작은 진짜 화려했는데 뭐 끝은 되게 별로였고 뭐 약간 중간부터 해서는 전개도 너무 느리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실망만 많이 하고 끝났던 그런 쇼였던 것. 그리고 저는 아직 안 봤는데 꼭 볼 예정이고, 그리고 평이 좋은 것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Big Little Lies이고요. 이것은 그 캘리포니아 북부에 사는 약간 여자들이랑 어떤 뭐 약간 살인이 있고 그래서 미스테리 같은 게 조금 추가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책을 바탕으로 만든 쇼예요. 그래도 평이 정말 좋은데요. 근데 어쩌다 보니 그냥 저는 아직 안 본 쇼이고요. 그리고 트루 디텍티브라는 쇼도 있는데 이것도 평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HBO 쇼 추천하는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은 넷플릭스에 있는 것도 한번 제가 어떤 거를 봤는지 생각을 해봐서 추천드리는 것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